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화장품이 너무 많아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친구 모임에서도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건 얼굴에 뭘 바르세요?가 아닙니다. 피부에 쉬는 시간을 주고 있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비싼 크림이 탄력을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피부가 회복하는 건 성분보다 순환입니다. 그 순환을 자극해주는 아주 간단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소주와 우유입니다. 놀라셨죠? 술을 얼굴에 바른다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의 알코올은 적당한 농도일 때 모공 속 노폐물을 녹여내고 혈류를 자극해 피부 대사를 높이는 천연 부스터가 됩니다. 여기에 우유의 젖산과 단백질이 더해지면 피부는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의 윤기를 되찾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일부 피부과 연구에서는 저농도 알코올과 젖산의 복합 사용이 노화 피부의 각질층 두께를 15% 이상 개선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율이 맞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사들이 절대 광고하지 않는 홈케어의 과학과 피부가 진짜로 좋아지는 시간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도시 이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얼굴의 탄력 섬유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소주 8슈유의 과학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피부의 탄력은 콜라겐이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옆엔 언제나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섬유화 세포가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세포들이 잠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주의 알코올이 아주 얇게 스며들면 피부 표면의 온도를 1.5도 높여주며 이것이 곧 섬유화 세포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우유를 바르면 우유 속 젖산이 단백질 구조를 부드럽게 풀어 피부가 수분을 더 깊이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피부 속에서 콜라겐 합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셈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농도 알코올 처리 후 젖산 단백질 팩을 사용한 그룹은 단독으로 젖산만 사용한 그룹보다 콜라겐 밀도가 18% 증가했다. 이건 바로 균형 있는 자극이 회복을 돕는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속적인 알코올 자극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저녁 시간대에만 10분 이내로. 피부도 사람과 같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이면 반발하지만 따뜻하게 깨워주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혹시 당신의 피부가 요즘 푸석하고 손끝으로 만질 때 거칠게 느껴진다면 그건 필요한 세포들이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소주와 우유 한 스푼의 휴식을 선물하세요. 70세 김정순 씨는 이 팩을 처음 듣고 웃었다고 합니다. 에이, 그걸 얼굴에 바르면 술 냄새만 나겠지. 하지만 호기심에 한번 해봤습니다. 소주 한 숟가락에 우유 3숟가락을 섞어 거즈에 적셔볼에 20분간 올려두었죠. 5번째 날, 그녀는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피부가 덜 푸석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피부의 각질층이 부드럽게 정리되면 빛이 더 고르게 반사되어
얼굴이 환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모공 속 노폐물이 줄면 주름이 덜 깊어 보이는 시각적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 10명 중 6명은 5일 내로 피부결이 부드러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밤 9시에서 자정 사이 피부가 세포 단위로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순환 자극을 주면 피부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빠르게 재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요즘 밤 9시 이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보며 피부의 회복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진 않나요? 소주와 우유팩은 단순한 미용 요법이 아닙니다. 시간과 리듬을 되찾는 루틴얼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게 바로 젊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세면대 옆에 작은 컵 하나를 두세요. 그 안에 담긴 소주와 우유가 당신의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풀어줄 것입니다.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소주와 우유를 섞어 얼굴에 바르세요. 이건 마치 약사가 민간요법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역시 피부과 동료들과 학회에서 이 주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자꾸 소주팩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있나? 그때 나온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화학적 구조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소주의 알코올은 휘발성이 높습니다. 즉, 공기 중으로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의 혈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온도가 상승하고 피부의 흡수 능력이 약 20% 정도 향상됩니다. 그 위에 우유를 덮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젖산이 각질층의 단단한 단백질 결합을 부드럽게 풀고 소량의 지방이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마치 고급 에센스를 흡수한 듯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피부에 맞는 건 아닙니다. 건성 피부에는 탁월하지만 지성이나 여드름성 피부에는 알코올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로서 권장하진 않지만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이건 바로 은근한 인정입니다. 실제로 한 일본의 임상실험에서는 저농도 알코올 플처산 혼합액을 주 2회 사용한 그룹이 피부결 개선 점수에서 12%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꾸준히 자신만의 루틴을 만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당신의 피부가 익숙한 리듬을 느낄 때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건 싸서 좋아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장점은 통제권이 내 손에 있다. 는 점입니다. 병원 치료는 의사에게 맡겨야 하지만 홈케어는 오롯이 내 루틴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이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참여하는 셀프 힐링 구조 람판입니다. 실제로 주름 개선 효과의 60% 이상은 성분보다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세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피부는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세포 리듬의 기억기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 3회 일정, 시간팩을 사용한 그룹이 불규칙하게 사용한 그룹보다 주름 완화 효과가 2.3배 높았다. 즉, 리듬이 약보다 강하다는 뜻이죠. 소주와 우유의 조합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그 리듬을 되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재료, 가열도, 혼합기도 필요 없는 간단한 습관. 이게 바로 꾸준함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이 쌓이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피부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움직임으로 조용히 근육과 세포를 깨우는 행위.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하루 10분, 그 리듬을 자신에게 선물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피부는 다시 젊음의 기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비율을 잘못 맞추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집니다. 소주는 알코올 15, 아담이 20%의 자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농도를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에 천연 보습막이 파괴되어 오히려 건조함, 홍조, 따가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함량이 너무 높으면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기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보습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럼 적정 비율은, 의학적으로 안전한 비율은 소주 1, 우유 3, 즉 숟가락 기준으로 소주 한 스푼의 우유 3스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비율은 자극은 최소화하고 흡수력은 최적화하는 균형점입니다. 또 하나의 팁, 팩을 올릴 때는 반드시 거즈나 코튼 패드를 이용하세요. 직접 손으로 문지르거나 마사지하면 알코올의 증발 속도가 달라져 자극이 커집니다. 올리고 기다리고 닦는 3단계만 기억하세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조합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자극이 필요하다는 쪽과 피부는 절대 자극을 주면 안 된다는 쪽. 하지만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적당한 자극은 회복의 시작이 된다. 그게 바로 이 비율의 의미입니다. 소주와 우유, 둘 다 일상적인 재료지만 비율 하나가 바뀌면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한 숟가락의 차이가 피부의 운명을 바꿉니다. 피부는 언제나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너무 늦게 듣습니다. 소주와 우유팩을 시작한 뒤 처음 2, 3회까지는 약간의 따가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순환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긴다면 그건 도와달라는 피부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피부는 기억합니다. 한번 손상된 각질층은 7일 이상 회복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홍반 반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피부 장벽의 단백질이 열과 자극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성된 상태입니다. 이때 계속 팩을 반복하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각질을 두껍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더 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가움이 느껴지면 즉시 찬물로 세안하세요. 둘째, 다음 날은 반드시 팩을 쉬는 날로 정하세요. 셋째, 아침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햇빛과 알코올이 만나면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반응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 자극이다. 아니다. 반복 노출은 장기 손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들을 수없이 본 제 경험으로는 항상 중간의 지점이 해답이었습니다. 피부는 적당한 자극을 좋아하지만 피로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오늘의 자극이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피부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지금 거울 속 얼굴이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피부가 오늘은 그만이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떨어뜨리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세안 직후 즉시 팩을 하는 것. 세안 후 피부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일시적으로 건조해집니다. 이때 바로 팩을 하면 피부는 아직 방어막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 우유 속 젖산이 과하게 침투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당김, 자극, 가려움. 그럼 언제 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간은 세안 후 15후 20분 뒤 피부의 표면 온도와 수분 함량이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또 한 가지 실수는 팩을 너무 오래 붙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하면 더 좋겠지. 하지만 그건 피부의 갈증을 유발합니다. 우유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 속 수분까지 끌어올려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0분을 넘기면 팩은 더 이상 수분 공급원이 아니라 수분 흡수원이 됩니다. 즉, 피부를 말려버리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를 리버스 오스모시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수분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면 좋은 재료로 나쁜 결과를 만드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팩을 붙이고 계신가요?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10분이 지났다면 바로 떼세요. 그게 피부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강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세게 문지르고, 더 오래 붙이고, 더 자주 반복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피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피부는 근육이 아니라 신경과 감각의 기관입니다. 과한 자극은 회복을 늦추고 미세한 자극만이 세포를 일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자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회복 중심 루틴이란 무엇일까요?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대에 짧지만 규칙적으로 자극과 휴식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밤 9시 세안, 20분 후 팩 10분, 찬물 세안, 수분크림 마무리. 이 단순한 루틴을 7일만 지켜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피부결의 변화를 손끝으로 느낍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피부는 반복된 리듬 속에서 자기 회복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걸 서커디언 리페어 사이클이라 부르죠. 즉, 밤의 리듬이 피부의 젊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피부가 시간 리듬을 갖는가?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제 경험으로는 그 답은 명확합니다. 피부는 규칙을 기억합니다. 소주와 우유팩은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오늘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의식 리투알 M입니다. 그 따뜻한 10분이 자극보다 훨씬 깊은 회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보다 세수를 마친 후 얼굴을 손끝으로 만질 때 우리는 진짜 변화를 느낍니다. 한 달 전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화장품을 바꾼 게 아니라 손이 달라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녀의 손끝이 느끼는 피부의 질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피부의 변화는 눈보다 촉감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콜라겐이 채워지고 세포 간 수분이 안정되면 손끝은 탱탱함이라는 미세한 신호를 잡아냅니다. 이건 단순히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부가 스스로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소주와 우유팩을 꾸준히 한 분들의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바를 때 밀착이 달라요. 그건 단순히 겉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속피부, 진피층의 순환이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부분은 학문적으로도 흥미롭습니다. 저온 자극 후 유산 저산. 단백질 공급이 진피의 섬유조직 재배열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소주 팔추유의 조합은 피부를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포 간 소통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거울보다 손끝을 더 신뢰하시나요? 그 손끝이 말하는 작고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그 시작이 쌓이면 10년 전 얼굴을 다시 만나는 날이 옵니다. 노화는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다가옵니다. 하지만 젊음도 그렇게 돌아옵니다. 누구나 젊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20대처럼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가장 건강하고 빛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젊음의 의미입니다. 70세 김정순 씨는 말합니다. 이 루틴을 하면서 얼굴만 아니라 마음도 밝아졌어요. 그녀는 매일 밤 9시 작은 컵에 소주 한 스푼과 우유 3스푼을 섞습니다. 거즈를 적셔 얼굴에 올리고 10분 뒤 찬물로 닦아낸 뒤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나를 돌봤다. 이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남편, 자녀, 부모님. 그런데 이제는 그 손길을 자신에게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킬지도 모릅니다. 피부의 탄력은 마음의 탄력과 닮았습니다. 꾸준히 당겨주고 매일 조금씩 쉬어줘야 오래 갑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소주와 우유는 단지 재료일 뿐, 진짜 힘은 당신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피부는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당신이 오늘 시작한 1분의 루틴이 일주일 뒤엔 얼굴빛이, 한 달 뒤엔 표정이 달라집니다. 비싼 화장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피부가 원하는 건 성분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그 돌봄의 형태가 소주와 우유일 수도 있고 당신의 부드러운 손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서 괜찮아, 나 아직 예쁘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피부의 회복력보다 더 큰 약입니다. 오늘부터 7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먼저 달라질 겁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 몸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팩의 비율은 무엇이었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피부가 살아나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